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글쎄, 다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계실지 조금 이해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설명의 자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뭔가 좀 낯설고 약간 또 마음이 어떤 의지는 충만하지만 또 부담감도 느끼시고 할 것 같긴 한데요. 오늘은 여러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분여 남짓 같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대한 전반적 말씀을 나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것, 또 듣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않을까.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될 거야? 두 번째는 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 라는 하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한번 좀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 뜬금없겠습니다만 한번 여러분 댁이 어디신지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네,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낯서실 겁니다. 왜? 질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 번쯤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지하철을 타야 된다는 분도 있을 거고 동네 말씀을 두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집에 여러분 방이 있으시다면 방을 한번 좀 저한테 소개시켜 보시죠. 이 두 가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상담을 할 때 종종 드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방향성이 없으면 설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냥 어디 사는데요 이런 분도 있으실 거고요. 여기서 30분 거리에 지하철 타면 2호선 타면 걷는 곳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집에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어요 한 분 있을 거고, 어떤 분께서는 현관문 오른쪽에 방이 있고요. 그리고 방의 오른쪽에는 침대가, 맞은편에는 책상이 있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앞서서 선생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나이들은 공부가 힘들어라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나이 들어서 공부 쉽지 않다는 말씀은 조금 맞지 않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뭘 놓쳐서 그럴까요? 네, 바로 방향성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간, 거리, 방향 등등에 대한 고민하신다면 여러분께서 훨씬 더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민법도 그러합니다. 여러분께서 민법을 처음 공부하실 때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법은 상당히 힘들어라는 말씀드렸죠. 민법은 쉽지 않습니다. 여쭤보죠. 민법 법합이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을 법학으로서 보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쉽지 않은 길을 가신 겁니다. 민법은 법학이 아니고요. 민법은요, 네, 바로 암기 과목입니다. 우리가 조금은 낯선 암기 과목이라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한 전략적인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노동법과 달리 민법은 1차로서 정리가 될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너무나 큰 힘과 어깨에 부담을 짊어지게 되면 이건 자칫 배와 배꼽을 서로 간의 위치를 바꿔서 이해하시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께서는 민법이란 것은, 그 법이라는 것은 잊으시고요, 얘는 암기 과목이야 생각하신다면 한번 우리가 충분히 해볼 만한 내용들이 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수험에 관련 중요한 것은 뭘까요? 네, 우리가 보통 전략적으로 등등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네, 뭐 어떻게. 근데 중요한 것은 수험생의 자세는요, 아까도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력을 다했음에도 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까요? 그건 말씀드렸지만 바로 전략의 부재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의도해 드릴 것은 이겁니다. 앞으로 배우실 민법에서 어디가 시험 나올지 그건 제 파트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포인트 위주로서 여러분께 민법의 길을 진행시켜 드릴게요. 해보겠습니다. 자, 커리를 잠깐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왜냐하면 민법이 어떤 것인지 과목에 대한 이해는 아마 조금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한 번쯤은 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거시적 그림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과목은요, 기본 강의, 기출, 그다음에 모의고사 등등 지내시잖아요. 여기서 성공하신 분과 성공하지 못하신 분의 기준이 있습니다. 민법을 떠나서요. 모든 과목이 그렇습니다. 그 이유 뭘까요? 내가 이 과목을, 이 과정을 왜 하는 거지? 여기에 대한 답을 안다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왜 들어야 되는 거지? 종합반 끊었으니까. 네, 이러신다면 성공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도대체 기본 강의를 왜 들으셔야 될까요? 물론 선생님마다 철학은 다르겠습니다만 기본 강의에서 과목마다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이라는 좀 약간 묵직한 과목은 2차까지 대비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1차 과목에서 보통들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특히 기본 강의에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 기인합니다. 볼게요, 여러분. 자, 제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위쪽이요. 밑쪽 같은데요. 그렇죠? 네, 볼게요. 네. 저는 이쪽을 향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은요, 민법이란 것은 우상향이거든 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 강의할 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보통 이루어지죠? 네, 부분 분별로. 전체 그림 파악한다면 이 내용들의 방향성을 파악하기 때문에 훨씬 더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이란 것은. 따라서 첫 번째 기본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해하기하고 설명하기입니다. 이해하기까지는 이해되시죠? 하지만 이해하기도 약간 낯설 수 있습니다. 왜 대부분은 공부는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니요? 아니요. 기본 강의는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뭘까요? 설명입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내 말로 설명한다는 것은 그 분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이 기본 강의를 통해서는 중요 포인트입니다. 전체가 아니에요. 중요 포인트의 맥마다 이해하기와 설명하기, 암기가 아니에요. 네, 이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통 여러분께서는 그 다음에 기출 과정을 들으시죠?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기출을 왜 공부할까요? 아마 이렇게 단권한 말 들으셨죠? 단권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을 겁니다. 그럼 여쭤보죠. 단권화는 언제 하는 걸까요? 바로 단권한 과정이 기출 과정입니다. 좀 당황스러우시죠? 보통은 단권화는 기본 강의 들을 때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실무장에서 공부를 등등등 했었습니다. 두권 책들을 공부하면서 처음엔 저도 첫 번째부터 단권화를 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권하는 것은 뭐냐면 언제? 기출에서 선별과 집중하기 영역을 하면서 정리하신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기본에서는 이해를 하시고요. 두 번째 기출 과정에서는 단권화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왜 모의고사 과정을 볼까요? 그죠? 네.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출에서 보통 7, 80이 나와. 그럼 기출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도대체 모의고사를 또 봐야 될까요? 참 희한하죠? 같은 사람도 다른 곳에 보게 되면 달리 보입니다. 같은 지문도 다르게 배치된 문제 보기엔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 다지기 작업이 되겠습니다. 내가 명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받는 작업이죠. 두 번째는요. 단순히 기출만 다지기 한다면 뭐 기출만 보면 되지 모의고사 볼 필요 없거든요. 두 번째는 기출 외적인 것에 늘리기 작업이 필요하신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에 님께서는 기본과 기출과 세 번째 모강 작업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기출에서는요. 이해하시고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본에서는요. 기출에서는요. 선별과 집중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모강에서는요. 다지기와 늘리기를 하신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제가 뵙는 5분이라는 시간이지만 좀 머릿속에 남으실까요? 그랬으면 제 5분 동안 특강이 좀 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단순히 민법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여러분께 공방업이라는 말씀으로 공부, 방법,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매직 7 방법이에요. 이건 여러분 민법만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모든 암기 과목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몇 분을 30일 동안을 보는 것이 수험생의 덕목입니다. 어떤 과목이든 한 달을 넘지 않게 운영해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다음에 14일 내로 기출문제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엔 14일 내로 기본서를, 다음에는 7일 동안 기출을, 다시 7일 동안의 기본서를, 그 반인 3일 동안 기출을, 나머지 3일인 기본서를. 이게 보통 대략 3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십니다. 이 정도의 공부가 되시면 여러분 가능하는데 어떠한 암기 시험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실력이 되실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력을 다한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뭘 잡아드려야 될까? 전략이 중요합니다. 하나만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노무사를 공부하신 분, 그리고 제가 강의를 부탁한 것은 로스쿨 준비하는 변호사 시험 준비한 분들, 그리고는 중개사분들 등등에 맞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에게 제가 보통 강의할 때 저희 특징이 이렇습니다. 강사 입장에서는 여러분 빠짐없이 강의를 하는 것이 도움될 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혹시 내가 말하지 않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니까. 전 그건 강사의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예측한 범위에서의 범위를 확실히 줄여서 정리해 드릴 겁니다. 물론 그것이 100% 소화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선택 과목이고요. 커트라인만 넘기면 되는 시험입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보장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부라는 것은 여러분의 깊이와 범위를 넓히는 거겠습니다만 수험이라는 것은 점수에 맞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공부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제가 모토처럼 삼아왔던 말입니다. You go, we go입니다. 여러분이 가신다면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You go, we go. 감사합니다.